네, 안녕하세요. 변쌤입니다. 건보는 항상 많은 취업 준비생 분들에게 가장 가고 싶은 곳 중 하나죠. 건보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부터 굉장히 문의가 많았었는데 이번 면접 특강도 어떻게 하면 붙을 수 있는지 특강을 해달라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필기가 이번에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신 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꼭 좋은 결과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0년 상반기 건강보험공단 면접 특강 진행하겠습니다. 면접 컨설팅은 여기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아마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은 건보 바라기 분들이시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실 내용들이겠지만 여기에 저는 선배들이 어떻게 합격했는지 보내주신 그 합격 후기 메일들이 있거든요. 그 합격 후기 메일을 분석해서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을 제가 여기에 풀어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지 그 노하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유형 살펴볼게요. GD 면접과 인성 면접으로 나뉘게 되고요. 먼저 GD 면접 같은 경우에는 5명이 한 조로 2명의 면접관 앞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면접관 분들은 정말 실제의 감독, 관찰만 하신다고 하고요. 그 전에 회의실에서 직원 감독하에 주제에 대해 약 20분간 데이터를 파악하고 해결을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GD 면접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GD 면접의 주제 같은 경우에는 건보의 문제 해결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가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작년, 재작년 이렇게 기출을 살펴봤을 때 정신건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건보 재정 악화와 그에 대한 해결책 찾기 이런 식의 주제가 나왔었다고 합니다. 진행 방법은 준비 시간 내 A4에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조언과 회의 시간이 끝나기 약 5분 전에 어느 정도 토의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자유 토의로 면접관 개입이 없다고 합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결국 평가 요소는 조직 융화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분 혼자 튀려고 하거나 의견을 강하게 관철하려고 하거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직 융화적인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어떤 식으로 소통하는지를 보기 때문에 그 면접관 분들이 앉아서 관찰을 여러분이 어떤 말 하시는지 보다는 어떤 태도로 토의에 임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터디 많이들 하시죠. 스터디 하실 때 절대 의견을 관철하고 막 주장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조직 융화적으로 저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화해 나가는 융화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가장 잘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스터디 하시면서 카메라 이렇게 세워두고 본인 모습 녹화하시는 거거든요. 본인은 잘 융화하고 있다. 내가 잘 조직 융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본인 모습을 이렇게 녹화해 보면은 내가 중간중간 다른 사람의 말을 자르거나 아니면 내 의견만을 강하게 주장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 하실 때 스터디 원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자신의 모습을 꼭 관찰해 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토익 면접의 선배 합격 노하우를 살펴볼게요. 실제로 합격하신 선배들이 전 이렇게 해서 붙었던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주신 내용들입니다. 자, 첫 번째 한 선배는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정말 방안을 함께 찾는 것처럼 제 의견을 붙여가며 구체화하였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냥 내가 토익 면접이니까 단순히 내 의견을 내야지 라고 하는 거기보다는 정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이거를 같이 정말 방안을 고민하고 찾아나가는 것처럼 정말 건보의 직원이 되어서 공단이나 국민건강에 관련된 그 주제에 관해서 방안을 찾으려고 진심을 다해 노력하려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고 덧붙여 주셨고요. 말을 중간에 끊거나 자르지 않고 저와 다른 의견이어도 일단 모두 듣고 수용하였습니다. 이건 너무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 기본적인 내용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말을 중간에 끊거나 자르지 마시고요. 다른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듣고 수용하시는 모습 보여주시고요. 의견을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려고는 했으나 혹시 제 의견이 옳지 않다고 판단되면 고집하지 않고 다시 발언하였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게 어떤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너무 궁금했었는데 다른 분도 이것과 비슷한 얘기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기조 발언에서 A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토의하면서 B로 의견이 변경이 되셨대요. 생각이 바뀌셨대요. 이에 내가 A의 의견을 그냥 끝까지 주장하기보다는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B에 대한 쪽으로 B 쪽으로 생각이 변경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그냥 내 의견을 무작정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수용하고 이해하는 이런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주실 때 합격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라는 게 공통적인 후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터디를 하실 때에도 내가 조직융화적인지 포용적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반박하기보다는 그것을 진심으로 수용을 하고 구체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는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본인의 모습을 피드백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GD 면접은 넘어가고요. 인성면접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인성면접 자기소개 1분 30초 그냥 2개 다 준비를 해주세요. 보통 30초로 묻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같이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기소개서에 관한 질문보다는 기본적인 질문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내 경험을 철저히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내 경험과 직무 연결하는 법, 이거는 제가 위에 강의 띄워드렸으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직과 관련된 경험을 정리해 주시는 게 좋고요. 꼬리 질문 철저히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들, 여기 적힌 내용들 밑에서 어떤 건지 다시 살펴볼게요. 자, 컨셉 잡기 살펴볼게요. 이거 제가 위에 띄워드리는 강의 보시면 될 텐데요. 직무기술서에서 직무수행태도 보시면서 이걸 분석해서 건보의 이 직무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1차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직무수행태도에서 왜 이 직무수행태도가 중요하지 이유를 찾고 이거에 기반한 경험을 찾는 연습으로 3단으로 경험을 정리해 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나의 강점이 되는 태도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직무수행 태도를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무수행 태도란 5가지 정도. 건보의 요양직에서는 이 5가지 태도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첫 번째 이 태도는 왜 좋아하지? 이런 식으로 이 태도를 권하는 이유에 대해서 찾아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소개 살펴볼게요. 자기소개는요. 이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을 기반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모한 지원자 몇 번입니다. 어떤 경험 당시 내가 어떤 경험을 하면서 무엇에 공익에 기여할 수 있었다 혹은 무엇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어떤 경험 지식을 통해 어떤 인재가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입사 후에도 국민 건강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직무수행 태도에서 강점을 찾은 걸 여러분의 어떠한 지원자로 녹여주시고 이것과 관련된 경험을 여기에 풀어주신 다음에 이 외에도 여러분이 하신 노력을 바탕으로 내가 입사 후에 어떻게 기여할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면접 질문 준비해 볼게요. 직무 수행 태도에 대한 질문을 준비해 주세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적극적인 협업 태도는 조직에서 적응했던 경험이나 조직 적응 중 가장 어려웠던 경험,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우리 행정직에서 요구하는 직무 수행 태도 중 하나가 적극적인 협업 태도예요. 적극적인 협업 태도에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 혹시 본인이 조직에서 적응했던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혹은 조직 적응 중 가장 어려웠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직무 수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해 주세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대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직무가 하는 일이 뭔지 이해를 하시고 이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걸 이해해 주세요. 사실 이거를 파악하기 가장 좋은 거는 현직자를 좀 만나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이 일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그럼 이 어려움을 잘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내 직무는 좀 급작스러운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에 의해서 급작스러운 상황이 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직무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돌발 상황을 극복했던 경험, 예상치 못했던 일을 극복했던 경험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질문도 준비해주세요.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때는 언젠지, 성격 장단점은 무엇인지, 지속해서 해온 일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자체를 돌아보시면서 이 직무 수행 태도에 맞춰서 나의 장단점은 뭐고 지속해서 해온 일은 뭔지를 맞춰서 컨셉을 하나하나 잡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꼬리가 정말 잘 물려요. 방마다 분위기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꼬리가 잘 물려오시기 때문에 이 꼬리에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결국은 예를 들어 볼게요. 실수했던 경험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왜 그렇게 했었냐,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했던 건 아니냐, 이런 식의 꼬리 질문도 물려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이 제가 어디서 설명드렸죠? 이렇게 위에서 설명드렸던 이 3단으로 경험을 준비하실 때 이 경험을 최대한 구체화해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직무와 연결지어서 같이 준비를 해주세요. 직무에 있어서 나의 강점이 뭔지, 내가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무엇이 있는지, 내 경험과 내 전문성을 직무에 어떻게 기여할지 이런 질문들도 같이 정리를 해주세요. 제가 여태까지 합격하신 분들께 받은 메일을 기반으로 기출을 정리했을 때 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편입니다. 자, 인성면접 기억할 거 살펴볼게요. 정말 내 이야기처럼 진솔하게 답해주세요. 꾸며진 답변보다는 정말 이게 내 이야기인 것처럼 내가 지금 맞은편에 앉아있는 저 면접관과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이야기처럼 정말 이야기하듯이 진솔하게 풀어주시고요. 두 갈씩으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하기 40초 내외로 정리해서 말씀해주세요. 두 갈씩 말하기 연습 영상 위에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자기소개서가 아닌 자기소개에서 꼬리 질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소개는 웬만하면 물론 그냥 내가 이렇게 많이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만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은 내가 생각하는 정말 이 직무 혹은 건보와 비슷한 경험을 중점으로 자기소개를 풀어나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답변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꼬리 질문 대비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인성면접에 대해서 선배들은 어떻게 준비했다고 뭐가 합격 비결이라고 했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자, 선배들의 합격 노하우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직무와 경험을 관련지어 이해하고 공감하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었고 본인의 경험을 모두 직무와 연결짓는 연습을 하셨대요. 연결지어서 저 사람이 들었을 때, 면접관이 들었을 때 혹은 저 면접관이 민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공감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던 게 합격의 노하우였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진실성과 전문성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고 소재는 직무 관련 경험으로 끌어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거 너무 기본이 되는 거긴 한데요. 결국은 위의 내용과 똑같아요. 내가 정말 앞에 있는 면접관과 대화하듯이 면접에 임하고 소재를 직무 관련 경험으로 최대한 끌어내서 저 사람이 내 답변으로 하여금 제가 직무에 입사해서도 잘 해내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보여주도록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일관성 있게 말하려고 했으며 외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저랑 면접 컨설팅 하시면 제가 가장 트레이닝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뭐 답변을 적어드리든 답변의 흐름을 잡아드리든 그 자체를 외우는 게 아니라 키워드만 딱딱딱딱 이어서 그걸 말로 20번, 10번 뱉으면서 이걸 내 얘기처럼 만들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내 이야기처럼 말할 수 있도록 키워드만 적어서 내가 이러한 질문이 나오면 이건 이런 흐름으로 풀어나가야지 내 컨셉은 이러니까 라는 걸 생각하셔서 키워드만 잡고 말을 이어서 하시는 연습을 해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게요. 컨셉을 잡고 답변의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경험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몰랐는데 중요한 내용만 골라 40초 안에 두 갈씩으로 깔끔하게 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실제로 건보 면접장에서 뭐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경험이나 이유 말하지 말고 딱 답만 하세요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고 해요. 그만큼 합격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최대한 두 갈씩으로 간단하게 말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답변을 하시게 되면 대체 내가 어떤 경험까지 말을 해야 하고 무엇까지 얘기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 경험, 내 생각엔 이 상황을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까지 말하면 너무 길어진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결국 두 갈씩과 상황, 간단한 성과까지만 이어서 답변하시는 연습을 꼭꼭꼭 해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앞에서 띄워드렸던 그 답변 말하기 영상 제가 끝에도 달아드릴게요. 그거 보시면서 답변하시는 연습 계속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건보에 합격했던 선배들이 보여준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을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인성면접에서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토익 면접에서는 GD 면접에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이런 포용적인 모습 잊지 마시고 나는 조직 융화적이고 직무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걸 전반적으로 보여주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꼭 건보 좋은 결과 가져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